네, 오늘은 이제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제 교재죠? 지구는 태양계에 속한 8개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수금지화, 목토천네, 그쵸? 네, 그렇게 있는데, 유일하게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이다. 이게 생명 가능 지대라고 있는데, 그 조건에 우리 지구가 이제 모두 부합되다 보니까,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일 수가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태양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다시 방출하면서 이거를 이제 복사평형이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지시대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지나서 이제 지구온난화 파트가 있어요. 그 지구온난화에서 한번 다뤄보게 될 텐데, 들어올 때는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다 들어와요. 근데 우리 지구에서는 다시 우주로 내보내게 되는데, 그건 적외선으로 나가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태양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적당한 두께의 대기가 존재하므로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생명 가능 지대라고 그럽니다. 생명 가능 지대. 이거는 이제 지구과학 개정 전에서 가장 앞단원에 다뤘던 내용이긴 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자, 태양계에 대해서 나와 있죠. 태양계, 태양, 행성, 외소행성, 소행성, 해성, 위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서 일정한 궤도에 따라 공전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거대한 역학적 시스템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구 시스템, 지구를 구성하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영향을 주고받는 태양계 안에 작은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용 관계를 다룬 게 지구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이제 크게 나눠보면은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총 5가지 요소로 있다라는 거죠.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구 시스템은 대기, 육지, 바다, 생물들이 독립적인 영역을 이루고 각 영역들이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 시스템은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으로 위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루어져 있는데,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이 일어나고 다양한 자연현상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권,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지표면에서 깊이 약 6,400km까지 영역이다. 여기까지 6,400. 지구는 지진파의 속력이 크게 변한 것을 경계로 4개의 층으로 구별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진파라고 얘기해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S파가 있고 P파라는 게 있죠. 이제 S파는 이제 세컨더리 웨이브, P파는 프라이머리 웨이브라고 해주게 되는 건데, P파가 통과될 수가 있는 거는 고체밖에 없습니다. 액체는 통과 못해요. 근데 S파 같은 경우에는 고체, 액체 모두 다 통과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외핵 지점을 가면은요, P파가 갑자기 끊겨요. 그랬다라는 것은, 외핵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고체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이후에서는 뭐가 됐다? 고체가 아닌 또 다른 애가 되거든요. 근데 기체일 리는 없겠죠. 그래서 액체. 근데 S파가 통과가 되긴 합니다. 근데 그 S파도 외핵에 접근한 순간에 갑자기 속력이 훅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액체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지진파의 속력이 크게 변하는 것을 경계로 4개의 층으로 구별이 되는데, 지각, 멘틀, 외핵, 내각으로 구별하는데,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와 밀도가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각의 구성 성분 나와 있는데, 현무암질, 화강암질, 암석이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보면은, 자, 직권, 뭐 이렇게 나와 있었고, 좀 전에 읽어줬고요. 여기 봐보시면은, 이제 대류가 나와 있습니다. 대류는 커다란 흐름을 얘기해 되는 건데, 밀도차. 밀도차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밀도라는 것은 밀접한 정도를 갖다가 얘기해 되는 건데, 부피분의 질량을 갖다가 우리는 밀도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류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밑에가 이렇게 뜨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되는가?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밀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차갑다는 것은 그만큼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쪼그라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드니까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무거워졌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대류가 일어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지각,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눠진다. 근데 밀도 자체는요, 대륙 지각보다는 해양 지각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자, 여기를 갖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 대륙 지각 같은 경우에는 눌러주는 게 뭐밖에 없냐면은 대기압밖에 없어요. 근데 해양 지각은 대기압도 있겠지만 수압이란 것도 눌러주기 때문에, 스펀지를 눌렀을 때 이 정도 눌러줬을 때는 이 정도 눌러줬을 때랑 봤었을 때는 그 안에 스펀지에 있는 그 애들 있잖아. 그치? 그게 그 밀접한 정도가 어디가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야. 많이 눌렸을 때 밀접한 정도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양지각 쪽의 밀도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산형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고체 상태다. 그리고 지표에서부터 깊이가 약 5에서 35km 정도 떨어져 있다라는 거. 요거 길이는 학교에서 언급을 해주면 외워주고 아니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멘틀에도 나와 있는데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동성 있는 고체 상태로 대류가 일어나 지구 내부 물질과 에너지가 지표로 이동한다. 깊이가 약 35에서 2900km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핵. 자, 철과 니켈 등 무거운 원소로 구성되어 밀도가 크고 액체 상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액체 상태라고 알 수가 있는 거는 피파라는 녀석이 통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액체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액체 상태 금속으로 인해서 이제 대류로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구 자기장을 갖다가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벨 앨런대라고도 얘기해주게 되는 건데 벨 앨런이라는 과학자가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 지구 자기장의 역할은 뭐냐면 오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는 작은 고에너지 입자가 이제 우리 지구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갖다 차단해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핵, 외핵과 성분이 비슷하지만 고체 상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깊이는 약 5100에서 6400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멘틀과 지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지형이 변화하고 화성활동의 지진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특징.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물질을 공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성활동을 기꺼이 방출 물질은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화산재라는 게 있는데요. 빵 해가지고 이제 화산재가 우리 이제 지표면으로 떨어지기도 하겠지만은 그 전에 하늘에 이렇게 머무르게 될 거예요. 화산재. 이 녀석이 화산재.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땅이 되겠죠?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오게 되는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렇게 반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땅으로부터 이제 지각으로 표현할까요?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갖다가 차단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기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표에서 일어나는 풍화 침식 운반작용과 해제 화성 활동으로 수권에 공급된 물질은 염료의 근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권 나와 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으로 지표로부터 약 1000km까지 분포한다. 보통 이렇게 1000km가 되어 있을 때 대기압, 1기압을 갖다가 형성을 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 주게 될 거고요. 전체 대기 질량의 99%가 약 높이 32km 이내에 밀집되어 있다.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변에 따라 4개 권으로 구별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로라에 대해서 나와 있죠. 태양에서 방출된 대전 입자가 극지방의 대기를 진압하면서 대전 입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풍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는 고에너지 입자가 우리 지구로 떨어지게 되는 걸 찾아내주는 것을 누구라 그랬냐면은 베렐런데라 그랬죠. 근데 그 베렐런데를 통해서 얘네들이 전자기력이라는 걸 받아요. 그래가지고 입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은 꽝 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충돌, 스파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빛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게 하나의 오로라였다. 그래서 이 오로라는 항상 극지방에서밖에 관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이제 성층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한 층과 불안정 층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류가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따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일단 여기 한번 올려볼까요? 조금만 더 그림 잘 보이게.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요 정도 한번 보면은 자, 여기 대륙 관계면 같은 경우는 기온이 점점 떨어집니다. 기온이 점점 떨어져요. 왜냐면은 태양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는 에너지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받기보다는 이제 들어오죠. 어떻게 보면은 태양으로부터 오게 된 에너지를 이렇게 쭉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흡수한 것을 그대로 방출하고 싶어 하게 될 텐데 우리 지구가 둥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입자가 모여 있는 상태에서 나가다 보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분산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밀집되어 있던 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가 오존층이라는 게 성층권에 존재하고 있죠. 그 오존층에서는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자외선을 흡수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흡수하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가 중간권에 오게 되면은 기온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 저기는 오존층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륙권과 마찬가지로 올라가면서 에너지 분산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건데 열권 같은 경우에는 오존도 없고 외권에 존재하고 있잖아. 그지? 외권에 존재하고 있는데 태양 복사로부터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받다 보니까 여기는 온도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권 말고 이제 대륙권도 볼까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불안정한 층이라고 나와 있죠. 불안정한 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류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그걸 불안정한 층이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예를 들어 뭔가 있다가 한번 쳐볼게요. 근데 대류가 일어나가지고 공기 흐름이 막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이렇게 하고. 근데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고정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정하다, 불안정하지 않다라는 기준은 뭐가 되는 거냐면 대류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어디냐면은 대류권과 중간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류권은 불안정한 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량의 수증기가 대류를 하면서 눈비, 구름 등의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의 거의 99%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 대류권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 대류권 안에서도 공기 안에 0.01%라는 수증기가 존재하게 될 텐데 이게 대류권에서 이렇게 상승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공기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어려운 용어로는 단열 팽창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올라가면서 눈과 비를 형성할 수 있는 구름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상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류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성층권 나와 있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오존층 때문에 거기서 자외선 흡수를 하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굉장히 안정한 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의 경로로 이용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30km 구간에 오존의 농도가 높은 오존층이 존재하고 있고요. 태양 복사의 자외선 흡수함으로 성층권이 높이 올라가서 기온이 높아진다는 것도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층권에만 오존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류권, 중간권, 열권에도 모두 다 오존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존이 가지고 있는 그 밀도 정도가 성층권에서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층권의 거의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권, 불안정한 층, 뭐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온이 낮아진다.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기상현상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 기상현상이 나타나려면 그래도 물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눈과 비가 내려야 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 대부분이 대류권에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권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열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급하게 상승합니다. 안정한 층, 매우 희박하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몹시 크고요. 인공위성의 궤도를 이용이 되고 오로라가 관측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 태양으로부터 오게 되는 자외선 등 유인 물질을 차단을 하며 지표의 생물을 보호한다고 나와 있고요. 온실효과 이렇게 생물 살아가기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다고 나와 있고요. 광합성이 필요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공급한다 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질소와 산소가 약 99% 정도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르곤이 0.93, 0.03, 0.04% 안에는 뭐 다양한 게 있다는 거죠. 요 안에 물이 0.01% 정도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권에 대해서 나와 있죠. 수권 이제 물이죠, 물. 자, 지구에 분포하는 물을 의미하면서 해수, 빙하, 지하수, 강, 호수 등을 갖다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권은 깊이에 따른 수온의 분포 기준으로 층을 구분을 하는데 각 층 경계에는 위도와 계절에 따라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혼합층과 심해층 그리고 수온약층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혼합이 되는 층이에요.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바람이 셀수록 혼합층은 두꺼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해수가 혼합되어 깊이와 상관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지게 될 거고 계절, 위도 등에 따라 혼합층의 수온과 두께는 당연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온 약층 같은 경우에는요. 에너지를 갖다가 차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차단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밑에가 차갑고 위에가 뜨거우면 되는 건데 보시다시피 수온은 위에가 뜨겁고 아래가 차갑다는 거예요. 그죠? 심해층,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해서 수온이 낮다.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한번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왜 내려갈수록 온도는 떨어지는데 심해층에서는 온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도 궁금해 볼 수가 있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쭉 여기 표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높다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 망원경 그 있잖아요. 망원경이 아니죠. 그 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경. 수경을 딱 써가지고서는요. 산소 끼고 훅 하고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쭉 하고 내려가다 보면은 점점 어떻게 될 거냐면 어두워지고요. 어두워진다. 맨 위에 가보면 되게 밝아지고 내려가면은 되게 깜깜해지게 될 건데
이건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깜깜해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빛이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야. 빛이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빛이 점점 어두워졌다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깜깜해요. 아주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빛이 도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쭈준하게 깜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의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수권의 부분 해수가 97%, 육수가 2.8%, 이 육수 안에는 빙하가 2.15%, 지하수가 0.62%인데, 이건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수와 육수 중에 해수가 제일 많고, 육수 안에서는 이제 빙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하수 순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 특징. 태양 복사의 에너지를 갖다가 저장하고 지구 전체에 분산하여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 자, 그 다음에 해양 생물에서 서식고간을 제공하러 필요한 물질을 공급을 한다. 생물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아직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 미생물이 분포 능력으로 직권, 기권, 수권을 겹쳐서 분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생물권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생물은 광합성과 호흡. 광합성을 하는 거는 식물만, 호흡은 동물과 식물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풍화를 일으켜서 지구 표면을 변화시키고 해수에 녹아있는 성분을 흡수를 하여 해수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등 이제 각 권과 상호작용한다. 토양성인 미생물은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물은 지구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거나 도태되어 멸종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생태계를 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외권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지구를 둘러싸는 자, 기권, 바깥의 우주 공간으로 운석, 소행성, 태양, 달 등을 포함한다. 태양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이 이용이 되고요.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킨다. 지구 자기장은 유해한 우주선이나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하여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는데, 지구는 우주 공간과 끊임없이 에너지를 교환을 하지만, 그쵸? 운석 외에는 물질의 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주선. 우주에서 지구로 오는 매우 높은 에너지의 입자의 흐름이라고 나와 있죠. 코스믹 레이라고도 얘기해 주게 될 거예요. 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여기는 왜 이렇게 정보가 많아가지고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서는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해식 암기가 좀 요구가 될 것이다. 지구 시스템을 구성한 각 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 어느 한 권의 변화는 다른 권에도 영향을 주며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은 각 권 내에서 혹은 서로 다른 권 사이에서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직권과 직권 사이에서의 영향은 뭐냐면은 서로 땅과 땅이 부딪히거나 서로 벌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판의 운동에 의한 지형 변화와 지각 변동이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지각은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권과 기권, 화산이 폭발이 돼요. 그러면 화산재가 나오게 될 거고, 거기 안에는 이제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다 튀어나오게 될 건데, 고체가 또 화산 쇠서물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고, 액체는 뭐야? 용암, 마그마, 뭐 그런 게 되는 거고, 이제 기체는 것은 뭐 화산재 뭐 이런 것도 될 텐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기체를 갖다 방출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도 방출하게 될 것이다. 화산재가 근데 기체는 아닐 거예요. 기체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고체로 분류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권은 이제 직권에 있어가지고서는 이제 염료를 공급을 해줍니다. 직권에 있었던 염들을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될 거고, 만약에 지진이 우악 해가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땅이 흔들리게 되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해일이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권과 생물권, 서식처 제공 및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고, 그에 따른 영양분도 공급을 해주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권과 직권 사이에 풍화 침식, 돌이 이렇게 있고 계속 바람을 갖다가 불다 보면은 이게 깎일 거예요. 그걸 이제 풍화라 그러고 침식이라고 얘기해 될 거죠. 그 다음에 황사가 발생이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권과 기권 사이는 대기 대순을 만들어내고 전선을 형성을 한다. 그 다음에 기단의 상호작용. 요거는 중학교 때 내용이니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에서는요, 뭐냐면은 바람이 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여러분 집에다가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선풍기 한번 틀어보세요. 그러면 선풍기 부는 바람의 방향으로 얘네들이 막 물이 이동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우리 그걸 해류라 그래요.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제 에너지 받다 보면은 물이 이제 하늘로 솟으면 이제 강수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이상현상인 엘니뇨와 라니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기권과 생물권 사이에서는 산소, 이산탄소 공급해주고 바람에 의한 종자 포자를 운반해주게 된 거죠. 식물에 있던 씨앗들을 옮겨준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권과 직권에 대한 상호작용, 강물, 빙하 등에 의한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석회동굴. 때리던 곳만 계속 때리다 보면은 계속 파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동굴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권과 기권 사이 수증기를 공급해주고 이산탄소 산소의 흡수 및 방출, 태풍이 발생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수권과 수권 사이에서는 혼합과 순환이 일어나고, 수권과 생물권 사이에는 수중생물의 서식처 제공해주고 세포 내 물 공급해주고 생명체의 운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물권과 직권 사이에 석회암, 화석 연료를 생성해주고 풍화 침식 작용해주고 미생물에 의한 토양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광합성 호흡에 의한 대기 조성 변화 증산작용 나타나게 되고,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 가보시면은 외권과 상호작용에서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으로는 열권에서 오로라가 발생이 될 거고,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에서 자외선이 흡수가 된다. 직권의 외핵에서 철과 니켈의 대류로 지구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또는 운석의 유입 같은 특별한 경우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 유지에 기여하는 원리 나와 있는데, 직권, 수권, 그 다음에 기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판기화가 분리가 되면서 기와 서식 환경에 다양해서 다양한 생물이 출현할 수가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수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으면서 과다 온실 효과 방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원래 이산화탄소가 더 많았었어요. 지금 질소보다도.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해수에 녹으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석회암이랑 형성이 될 겁니다. 예, 거기서 산화칼슘이랑 반응을 해가지고 탄산칼슘이란 걸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돌멩이가 되면은 석회암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산화탄소 많이 줄었으니까 온실 효과 방지에도 이제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억제하고 물의 순환을 통해 에너지 평형에 기여해요. 기권, 자외선 흡수, 운석 차단, 강수 현상을 통해 물을 공급을 하고, 식물의 광합성으로 대기에 산소 공급을 하고, 외권은 유해한 우주선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 차단, 태양과 안정적인 공급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진 해일에 대해서 나와 있죠. 지진 때문에 해저에 지각 변동이 생겨서 일어나는 해일,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 해안 근처 얕은 곳에서 물결 높이가 급격히 높아진다. 태양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로 복사의 형태로 지구에 흡수된다고 나와 있고요. 지구 중심부의 온도는 태양의 표면 온도와 비슷한 약 6000도씨 정도이고, 지각과 멘틀에서도 열이 방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구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를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 이때 지구 내부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오게 된 거냐면은 옛날에 마그마 바다 때 형성됐던 그 모든 에너지들이 다 지구 내부로 가서 핵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낼 수도 있어요. 태양 에너지는 지구로 들어오게 되면 지구 내부 에너지로 저장이 될 것이다. 말은 그럴싸한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로 들어오게 되면 그대로 다시 우주로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이제 복사 평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구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마그마 바다 때 형성됐던 에너지가 그대로 내려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각 권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여러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막대하게 많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고, 태양 에너지가 양이 가장 많다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태양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중에 99.985%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근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태양 에너지는 태양 중심 핵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된다는 거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지구 시스템에서 자연현상과 생명활동의 근원 에너지이다. 대기와 물을 순환시키면서 기상현상, 그리고 풍화와 침식작용을 일으키고요. 일부는 생물의 흡수가 되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용되며 화석연료의 근원이 된다. 지구 시스템의 모든 권역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멘틀의 대류를 일으켜서 지진과 화성활동을 판내 운동, 이게 중요한 거죠. 일으킨다. 대류랑 판의 이동으로 인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 형성이 되는 거고, 외핵의 운동을 발생시켜서 베렐론들은 지구 자기장을 형성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고요. 자, 지역의 생태계와 지형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마그마가 생성이 되고 냉각되어 화성암이 만들어지고, 암석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변성이 만들어진다. 그쵸? 압력과 고에너지를 받아가지고요. 풍화 침식작용을 거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이동이 될 거고요. 방사성 원소에 대해서 나와 있죠. 불안정한 원자핵이 스스로 분解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소.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잘 다루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의 발생 원인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얘도 지구 형성 과정에 축적된 열 에너지가 있다. 자, 물의 순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의 순환.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의 원인은 태양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물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변하면서 지구 시스템을 순환을 하여 각 권에 영향을 주고 에너지를 고르게 분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물의 순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직권, 기권, 수권, 기권, 직권, 수권 이거 먼저 한번 봐볼게요. 직권에서의 기권에 대한 영향, 화성활동을 대기 수증기를 방출시키게 될 거고요. 직권에서 수권으로 가는 거는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가 바다로 유출이 될 거고요. 기권에서 직권, 수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은 수증기가 응결을 하여 구름이 되어 비나 눈 등의 형태로 지표 바다의 강수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물의 순환에 또 수권에서 기권으로는 해수가 증발하여 대기로 이동을 할 거고요. 수권에서 생물권은 지하수를 생물이 흡수를 하게 될 거고, 생물권에서 기권을 가는 건 식물의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직권으로 이동한 물은 지하로 스며들거나 지표를 따라 낮은 곳을 흐르는데, 이 과정에서 물은 지하수, 강물, 빙하 등의 다양한 형태로 풍화와 침식작용을 일으켜 지형을 변화시키고 직권의 물질을 이동시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이 순환을 하고 에너지가 흐르는 과정에서 지표의 변화나 날씨의 변화, 물 수지 변화 등이 일어난다. 물의 평형, 지구 시스템 각 권에서 물은 얻은 양과 잃은 양이 같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만큼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대기 중에 수증기만 하더라도 공급된 게 뭐가 있습니까? 증발이 돼서 380만큼의 수증기가 생겼는데 지금 얘가 내려보내기는 걸 합치면은 96과 284 더하면은 380 그대로라는 거죠. 이게 항상 평형이 이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양 입장에서도 보면은요, 공급이 되고 공급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가는 양도 어떻게 돼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공급되는 것은 96이 되는 건데 방출하게 되는 60과 36을 96은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만큼 그냥 나간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해드렸던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탄소에 대한 순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탄소는 각 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염, 화석연료,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 다음에 탄산이온, 유기물.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갈게요. 자, 다시. 탄소에는 각 권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권, 탄산염과 화석연료, 그 다음에 기권에서 이산화탄소 메테인으로 존재하는데 메테인은 CH4가 되겠습니다. 탄산이온이라고 나오면 CO3 이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생물권은 다양한 유기체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백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백질, 뭐 단백질도 되어 있고, 뭐 우리 그 배웠잖아. 그 단백질, 탄소 이런 거 뭐 CHO, CHO, CHONS, 뭐 CHOMP, 뉴클레오타이드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한 원소로 존재, 그걸 우리가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면 되니까 유기물로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가운 콜라에 탄산이 더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가 잘 일어난다. 기체에 갖다가 얘기해주게 된다는 거죠. 자, 탄소의 순환. 에서 보면 될 텐데, 탄소는 에너지 흐름과 함께 여러 형태로 변환하여 존재하면서 각 권을 순환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때 지구 시스템 전체 탄소의 양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형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탄소의 분포, 직권의 99.9%가 존재한다. 생물권에는 0.1%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굉장히 적죠. 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요,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나와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직권에서 기권은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했어요. 그쵸? 예. 그래서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거는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갖다 흡수하게 되는 거 있죠. 생물권에서 기권, 호흡하면서 이산화탄소 방출을 하죠. 생물권에서 직권, 생물의 유해가 퇴적되어 화석연료, 이게 직권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거죠, 요거. 아, 요게 아니지. 다시요. 여기 보시면은 화석연료가 이제 직권이 되는 건데, 이 직권이 그대로 기권이 가게 되는 게 바로 이 과정이 되는 겁니다. 생물권, 직권, 기권의 연속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에서 기권은 화산 분출에 의해 이산화탄소 방출, 수권, 이산화탄소가 탄산이온으로 해수에 용해, 그 다음에 수온이 상승을 하여 기체 용해도가 낮아져 이산화탄소 방출, 암석이 탄산칼슘이 녹아 바다로 운반, 해수의 탄산이온이 칼슘과 결합하여서 탄산염으로 퇴적되어 석회암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탄소의 순환 과정에서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에 흡수되어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됩니다. 자, 그래서 포도당을 만든다. 생물의 유해가 직권에 매장되면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가 되는데, 화석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탄소는 다시 기권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로 방출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사막화 대해서 나와 있죠. 자연적 요인 또는 인위적 요인의 기준 사막이 아니던 곳에 점차 사막으로 변해가는 현상, 사막화 현상이 증가하면 토양이 황폐해져서 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 라고 나와 있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 해양에 대한 산성화. 자,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아 들어가 바다의 수온 이온 농도가 낮아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생태계도 파괴가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지구 시스템의 균형. 자, 각 번역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명체의 존속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환경오염, 좀 전에 얘기해드렸던 내용이네요. 댐 건설 등과 같이 인류의 과도한 활동으로 인해 지구온난화, 사막화 현상, 산성화 등이 발생하면서 균형이 깨지고 있다. 이처럼 지구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면 북극해의 얼음 면적과 남극 상공의 오존 농도가 감소하고 뭐 등등등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지각 변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축적되었다가 급격히 방출되면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상승하여 지표로 분출되거나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지각 변동이라고 합니다. 예시로는 화산 활동, 그 다음에 지진 등이 있다. 지각 변동은 화산 활동이나 지진처럼 빠르게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륙 이동이나 스콕 산맥 형성처럼 서서 일어나는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각 변동, 변동대, 분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각이 변형되는 다양한 활동, 화산 활동, 지하의 마그마나 지표로 분출하는 현상, 화살이 폭발하면 많은 양의 용암과 화산재, 화산가스 등이 분출, 대체로 지진과 함께 발생, 화산 활동은 한번 발생했던 곳에서 다시 발생하기도 한다고 나와 있고요. 지진, 지각의 일부가 끊어지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 지진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돼서 땅이 갈라지면서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산사태나 지진, 해일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변동대, 자주 일어나는 지역, 화산대, 연결한 거, 지진대, 활발한 지점 연결한 거. 자, 그래서 분포를 가보면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 항상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화산활동과 지진은 대륙의 중앙부에서 잘 나타나지 않고 주로 대륙의 주변부에서 띠 모양을 나타나는데, 태평양 주변에서 화산활동과 지진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난다. 자,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는 판의 경계와 유사하여, 그래서 즉 지각변동은 판의 경계에서 판들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건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한 곳은 지진이 발생되지만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화산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환태평양 지진대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보시죠. 이걸 이제 불의 고리라고 얘기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뭐 나와 있는데, 인도네시아 히말라야 지중해를 따라 분포하며 이곳엔 대규모 스콥 산맥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는 스콥 산맥이었다는 거 여러분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령 화산대 지진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대상 인도양 해령에 분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의 고리 80%는 태평양 연안을 따라 고리 모양으로 분포한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판 구조론에 대해서 나와 있죠.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판들이 이동을 하면서 상대적인 운동으로 인해 판의 경계 부근에서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에는 이론. 그러니까 상대적인 운동이니까 우리 이거를 갖다가 상대 속도라 그러죠. 상대 속도에 따라 가지고서는 판이 수렴을 하거나 판이 서로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제 조금 애들한테서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해볼 거니까. 자, 암석권 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지각과 상부멘트를 일부러 포함하는 약 100km 두께의 단단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암석권이라고 얘기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각 변동이 적게 일어나고 판의 경계에서는 주로 일어나고, 암석권은 여러 조각으로 갈라져 있으면서 암석권의 조각을 하나의 판이라고 얘기를 한다. 해양판, 해양지각을 포함하는 판으로 두께는 상대적으로 얇고 밀도는 크다. 대륙판, 대륙지각을 포함하는 판으로 두께는 상대적으로 두껍고 밀도는 작다. 여기서 체크해봐야 될 거,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연약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암석권 아래 깊이가 100에서 400km 구간에서 상부 멘틀의 일부다. 유동성 있는 고체 상태로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온도 차이로 멘틀 대류가 발생한다. 연약권 위에 떠 있는 판이 연약권 대류를 따라 이동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연약권에서 대류가 발생하는 이유. 멘틀이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유동성 있는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반고체, 반액체 상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고체고 반액체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액체 괴물 있죠? 액체 괴물. 액체 괴물처럼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요. 이때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하고 온도가 낮은 부분은 밀도가 커져서 하강함으로 대류가 잘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의 대류가 될 거고 지구 내부 열을 받으면 밀도가 작아져서 서서히 상승하고 지표 근처 식으면 밀도가 커져서 다시 가라앉으면서 대류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의 원동력에 대한 실험을 갖다가 단순하게 이런 실험 장치를 보시면은요, 밑에가 뜨겁고 위에가 차갑겠죠?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다 보면은 나무 토막이 좌우측적으로 대류에 의해서 이동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판의 경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판의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 판과 판이 서로 모두 수렴 경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발산형과 수렴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판이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소멸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존은 말 그대로 판이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판이 보존이 되다 보니까 보존형 경계다 라고 얘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발산형 경계를 봐보시면은 좌우측적으로 이렇게 뻗지게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산형, 보존은 자, 어떠한 새로운 게 이제 나오지도 않고 그냥 보존된 상태로 이제 서로 어긋나게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보존형 경계,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판이 소멸하게 되는 이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수렴형 경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저 지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이 해령 많이 나오죠. 해령. 예, 그리고 대륙붕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해구 정말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해령과 해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산맥 모양이 솟아오른 부분, 해저 산맥이 형성이 됐다. 열곡은 장력에 의해 지각이 갈라져 생긴 폭이 조금 V자 모양의 골짜기다. 요거를 갖다 우리가 열곡이라고 얘기해 주게 될 거예요. 뭐 계곡, 열곡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해구, 심해져서 움푹 들어간 좁고 긴 곳, 깊은 해적 골짜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해구, 해령, 대륙붕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발산형 경계에서는 장력에 의해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 마그마의 형태로 올라온 새로운 판이 생성되고 두 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지각이 확장이 된다. 해양판끼리 서로 발산이 일어나게 되면은 대서양 중앙 해령, 동태평양 해령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열곡을 따라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되어서 화산 활동이 활발을 하고 새로운 해양 지각을 생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발 지진은 얕은 천체를 써가지고서는 얕은 곳에 일어나는 지진인데, 지점의 깊이가 70km 이내, 70에서 300, 300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가 그 진원이 되는 거고 여기가 진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발 지진까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신발 지진이 일어나면은 신발 지진, 중발 지진, 천발 지진까지 모두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발 지진만 일어날 수는 없어요. 신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일어났다고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끼리 한번 봐볼 건데, 아이슬란드 열곡대와 동아리파 열곡대, 이거는 당연히 외워줘야 되는 거고요. 긴 골짜기 열곡대와 새로운 바다가 형성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열곡대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천발 지진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판과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어긋나는 경계, 생성이나 소멸이 일어나지 않고 변환단층이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환단층이 이제 발생이 되는 곳은 어디가 될 거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변환단층이 발생이 될 것이다. 여기요. 자, 산안드레아스 단층, 변환단층을 따라 천발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다고 나와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수렴형 경계입니다. 횡압력에 의해서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입니다. 멘틀 대류의 하강부로 판이 섭입하여 소멸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본의 해구,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 인도네시아 화산섬 등등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여서 해구, 습곡산맥, 호상 열도가 형성이 될 거고요.
대련판 쪽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될 거고, 베니오프대는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베니오프대를 따라 세부 쪽은 천발 지진이, 대륙 쪽은 신발 지진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으로 마리아나 해구, 그쵸? 형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해양판과 대륙판과 유사하게 밀도가 더 큰 판이 아래로 섭입을 한다. 밀도가 더 작은 판 쪽에서 호상열도가 형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작은 판 쪽이나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천발 신발 지진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륙판과 대륙판 충돌의 히말라야 산맥, 대규모의 습곡 산맥 같은 형성하게 될 거고요. 자, 화산 활동은 거의 없고 천발 중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한눈에 좀 정리해 놓은 거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건 한번 여러분이 시험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기 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도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어느 쪽에서 발산인지 수렴인지도 깔끔하게 잘 정리해놨으니까 시험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미치는 영향. 자, 부정적 영향, 용암, 화산가스, 화산 쇠설물, 화산 인근 지역의 전력 및 용수 공급이 차단된다. 이거는 뭐 뉴스에서도 많이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은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긍정적인 영향은 뭐냐면은 다양한 성분으로 토양이 또 다시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유용한 광산 현상을 형성을 하고요. 화산지대 온천 독특한 지역이 형성돼서 관광자원이 됩니다. 일본이 그렇죠.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난방, 온수 공급, 지열 발전 등에도 도움이 된다. 굳이 전기를 쓰지 않더라도 뜨거워질 수 있다는 얘기 되는 거겠죠. 화산 분출물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봐봐요. 화산 세소물은 이제 화산재가 이제 고체로 이제 보통 분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직진이 지구 시스템에 미친 영향. 당연히 산사태 일어날 지표가 갈라져서 건물, 도로 등이 파괴가 될 거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던 거였고, 그 다음에 지진 해일을 일으킬 거고요. 서식지가 파괴될 거면서 물을 오염시킵니다. 가스관이 파괴되어 가스가 누출되거나 전선이 끊기면서 합선이나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뭐냐면은 지구 내부의 구조와 물질을 연구할 수가 있고요. 석유랑 천연가스 등 지하재 매장된 지역을 찾을 수가 있고요. 댐이나 도로 등의 건설에 적합한 장소를 찾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화산활동의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먼저 피해를 대책은 화산불재 전조 현상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하기, 화산 주변에 제방 쌓기, 용암에 물을 뿌려 용암을 식히고 이동 속도 줄이기 위한 안전교육 시행을 진행을 한다. 지진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건물의 내진 설계, 지진계를 설치하여 지진계로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인공위성 이용한 지형 변화 관측, 안전교육 시행이 된다. 근데 지진은 갑자기 방출되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OX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 한번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나와 있는데요. 지각 멘트 외액 내액으로 구별된다. 이거는 직권이 되겠습니다. 그쵸?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건으로 구별된다. 이거는 뭐에 되면 기권. 혼합층, 수온역층, 수권. 그 다음에 엘니뇨의 발생은 어디서 어디입니까? 기권에서 수권이죠. 기권에서 수권에 영향을 주는 예이다. 호흡과 강압성에 의한 대기 조성 변화는 어디 생물권에서 기권이죠. 기권. 네, 그 다음에 석회동굴이 형성되는 것은 수권에서 직권이죠. 자,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가 지구 대기의 공기 입자들과 충돌하여서 오로라를 만드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외권에서 기권이죠. 그 다음에 자, 밑에 한번 가볼게요. A부터 D 중에서 주로 철과 니켈로 구성된 층은 어디입니까? 핵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A랑 B 두 군데라고, 아니죠. 그렇죠. A랑 B죠. 네, 그치. 핵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우주론 했었을 때 이미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AD 중에서 대류가 일어나 지구 내부의 물질과 에너지를 지표로 전달하는 층은 어디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류, 멘틀의 대류. AD 중에서 직권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층은 어디냐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멘틀입니다. C. 자, 그 다음에 자, 11번. 자, A부터 E 중에서 생물권의 유해가 퇴적되어서 화석연료가 되는 것은 생물권과 직권이니까 D에 해당할 거고요. A부터 E 중에 생물이 호흡하는 것은 어디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E에 해당하겠죠. 생물권과 기권. A 중에서 강물 침식으로 지형의 수권과 직권이 되는 거니까 C에 해당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A 중에서 화성 활동으로 대기 조성이 변하는 것은 어딜까요? 그 직권과 기권에서 상호작용이 되는 거니까 A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 중에 태풍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권과 기권이 되는 거니까 B에 해당하겠죠. 어디입니까? B. 멘틀은 유동성 고체 상태고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 상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맞죠. 자, 17번부터 가볼게요.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중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대류권, 중간권이고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층은 대류권 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중에서 기피에 따라 수온이 낮아지는 층은 수온약층, 혼합층과 심해층은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도 이제 맞죠. 혼합층과 심해층, 그치? 이게 이렇게 꺾이니까, 그치?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될 것이다 나와 있는데 태양 에너지죠. 위대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상태에서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여 지구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을 이룬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이것도 육지, 바다, 대기 등 각권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과 유출되는 물의 양은 서로 같죠. 물의 순환에 의해 기상현상, 지형변화, 에너지 흐름이 나타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죠. 자, 그림에서 A의 값은 뭐냐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급량과 흡수량이 서로 똑같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5에 109가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을 합치면은 수증기가 얼마큼 돼야 돼요? 109에 15가 되는 거니까 124죠. 124. 그치? 그러면은 이제 98을 빼주게 된다면은 얼마큼 되겠습니까? 이거는 26이 되겠죠. 26. 그쵸? 26. 그치? 그 다음에 대륙 입장에서 공급이 되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24에서 98에 나가게 되는 거니까 A가 26이 될 거고 26 중에서 15가 나가게 될 테니까 이건 얼마큼 나가게 되는 거야? B는 11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맞네요. 그치? 자, 25번에 자, 지구를 구성하는 각 권 중에서 기권이 탄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며 대부분 이산탄소와 메테인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직권이죠. 직권에서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탄산염으로 얘기해줘야 되겠죠. 직권과 탄산염, 이거는 X. 화석연료가 연소되는 것과 화산이 분출되는 것은 모두 탄소가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가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해저에 퇴적된 탄산염이 지구 내부로 이동하는 것은 탄소가 수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하는 예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직권에서 직권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X. 자, 28번. 자, 28번. 아이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28번 보시면은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일치하며 주로 대륙의 주변부에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쵸. 지진이 발생한 곳은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거는 아니죠. 지진이 일어난다고 화산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쵸? 30번에 상대적 운동으로 인해서 각 지각 변동을 판구조론이라고 그럽니다. 판구조론. 판이 이동하는 속도와 방향은 각자 다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땡땡은 지각과 상부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두께며 약 100km의 단단한 부분을 포함하는 지각의 종류에 따라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분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암석권 혹은 암석판이라고 그럽니다.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지구 내부 에너지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쵸. 이걸서 멘틀 대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34번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화산재가 지표에 쌓인 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자, 35번. 화산 분출 시 대기 중으로 올라간 다량의 화산재는 지표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늘려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킨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구의 평균 기온을 오히려 낮춥니다. 그쵸? 햇빛을 차단해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내용이죠. 자, 36번. 인접한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을 어긋나 판에서는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보존형입니다. 보존형. 그 다음에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인접한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판의 경계로 마그마가 상승하여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발산형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38번. 자, 땡땡땡에서 발달한 대표적인 지역은 해구, 호상열도, 스콕산맥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수렴형 경계죠. 그렇죠. 해고 호상열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히말라야 산맥이 딱 나왔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수렴형 경계가 되겠죠. 수렴형 경계. 이것도. 그림은 판의 경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O, X를 표시하시오 나와 있는데 A는 해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A를 가볼까요? A는 요거가 되겠죠.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령입니다. 해령. 이거는 해령. 그렇죠. 자, B에서는 천발지진이란다. 보존형 경계가 해당되겠습니다. 천발지진 맞고요. B에서의 발달하는 판의 경계는 보존형 경계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보존형. C에서는 판의 소멸한다. 이게 판의 소멸입니다. 여기 있던 판이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점점 소멸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OX 퀴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